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28일입니다. 7월 28일이고 오늘 어젯밤에 미국이 금리를 0.75를 올렸습니다. 바로 자이언트 스텝을 했는데 이번에는 미국 지수가 올랐고요. 자, 그 순간에 금리를 올리고 나서 어땠냐면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는 떨어졌습니다. 자, 그만큼 올리면서 앞으로 금리를 올리는 걸 더디게 올리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7월 28일 날 녹화를 하는 거라 금요일 하루 쉬고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보게 됩니다. 조금 우리 사실 많이 안심이 됐죠. 우리 지수도 오늘 높게 시작했어요. 높게 시작했다가 어땠죠? 조금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불안감은 좀 없었습니다. 밀렸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오늘 환매수가 있는 날이에요. 또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환매수가 우리 시장에서 채권 나가지 말아라 이런 걸로 인해서 채권을 비싸게 팔고 싸게 잡아서 한 몇 프로를 주는 날인데 그게 물량이 다 나왔어요. 아무래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그렇지만 원하는 강세였습니다. 물론 지수가 아침에 플러스로 시작해서 밀려서 속상하셨죠. 근데 그 채권이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들어가다기보다는 안전자산에서 자금이 매도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안전자산에서 채권이 매도가 돼서 금리가 올랐는데요. 이제 요거는 좀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도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 있었던 건 원화 가치가 장중에 1% 이상 평가 절상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채권을 매도했는데 원화 가치가 평가 절상인 날은 프로그램으로 비차익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대형주를요. 그러면 채권을 팔면 대형주로만 들어오나요? 아니죠.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채권을 팔았는데 막 종목을 두드려서 뭐 소형주, 중형주 뭐 들어올 수는 있죠. 하지만 프로그램으로 대형주, 코스피 200주 안에서 바스켓을 딱 모아놓습니다. 이 종목, 이 종목, 이 종목, 이 종목 이렇게 해서 그걸 한꺼번에 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는데 자, 오늘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원화 가치가 평가 절상이라는 것만 봐도 우리는 이 자금이 빠져나간 건 아니구나. 금리가 올랐어도 안정적이구나. 왜냐하면 미국이 0.75를 올렸는데 밤 사이에 미국은 시장 금리가 10년물 채권 금리가 빠지고선 우리 시장 마감하는 부근에 조금 올랐지만 그때는 75bp 0.75%를 금리를 올렸는데 오히려 빠지고 올라간 건 아주 미비하게 조금 올라갔어요. 0.0 무슨 0.0 한 23, 29 요 정도처럼 그래서 100분의 1 정도나 올라갔을까요? 하지만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밤 사이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선 오히려 빠졌다가 살짝 올라간 거라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수가 높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다, 이거는 시장 금리, 10년물 채권 금리는 빠졌는데 물가채가 좀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이게 물가채 하나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10년물 채권 금리의 합산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채권 금리가 빠지면 약간의 물가채들이 이런 물가가 들썩거려도 크게 급등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은 금리를 올림으로 인해서 시장 금리를 좀 잠재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조금은 사이즈가 틀리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게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 금리 중에 10년물 채권 금리가 금리를 올리기 전에 3.85까지 갔는데 이게 최근에 3.25 갔다가 3.4 정도까지 갔다가 또다시 3.2를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래요. 이런데 우리가 막무가내로 0.5를 올린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10년물 채권 금리가 덜 오르고 있어서 물가채가 막 올라가서 인플레이션 지수가 막 폭발하지 않는 한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대출 금리가 막 올라간다 그러지만 우리는 그 모든 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바로 담보가 없는 전세에 대출 금리가 올라가지 담보 있는 금리는 어차피 우리가 시장 금리 자체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들이 우리한테 금리를 올린다 협박을 해도
우리는 은행 쇼핑을 하셔야지 돼요. 절대로 우리는 은행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빌려 쓰면서 은행이 고자세는 우리 위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철저하게 우리는 비교를 해서 너네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전세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건 너무 속상하지만 그런 분들한테 조금 갑질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물며 뭐든지 쇼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풀 종목을 보셨다, 성풀 방송을 보셨다, 또 딴 걸 보셨다. 이래서 저도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 시청자분이시잖아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듯이 은행도 우리가 고객이 찾아갔을 때 최선을 다하듯이 우리는 그냥 금리가 오른다 하고 무조건 막 겁을 먹어서는 없다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돈을 내는 입장에서 우리도 철저히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일단 자 여러분이 금리 자체는 지금 현재 물가지수가 올라간다 해도 10년물 채권 금리는 떨어지고 있다는 걸 생각해서 은행이 달란 대로 금리를 다 줘서는 안 돼요. 깎고 또 여기저기 비교 분석을 성풀 종목 진짜 꿀단지 한번 볼게요. 자, 진정한 꿀 종목이 과연 숨어 있었을까? 지난주 종목 중에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께 자 보여드릴 거예요. 이번 주는 살짝 자 종목 중에 왜 바로 6개를 공개하지 않냐면요. 여러분 종목들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또 튈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6개 종목 중에 2개 정도가 움직임을 보고 하나 정도를 더 다시 종목을 끼워 넣겠습니다. 종목만 막 6개씩 계속 나오면 뭐 하겠어요. 그중에 자 때려 맞춰 종목이 안 되도록 해서 일단 오늘 진정한 꿀단지 종목 지난주 종목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왔던 종목 기억하시죠? 지난주 종목 키다리 스튜디오, 크래프톤, 윌비스, 코오롱 글로비스, 그 글로벌 그리고 신풍재지 대성산업 이 중에 바로 신풍재지가 움직였습니다. 신풍재질 들어가서 그럼 그냥 무슨 이 신풍재지도 그냥 움직였나? 그러면 좀 속상하죠? 이 신풍재지가 어떻게 해서 움직였는지 우리가 한번 보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날 방송을 했죠. 7월 23일 날 이 신풍재지가 하지만 우리가 이런 종목들이 한꺼번에 튀어버리는 종목들이 많지만 6개 종목으로 꼽았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항상 전에도 진정한 꿀단지 종목을 했을 때 시초가의 저가가 아니라 시초가에 잡는 대신 파는 건 고가로 매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자 고가에 누가 다 팔겠어요. 저가에 누가 다 잡겠어요. 저가는 빼고 시초가로 해서 계산을 했지만 자 플러스가 좀 줄어들어도 이 종목은 확연하게 튀었습니다. 신풍재지 시고가가요. 1,720원이요. 시초가에서 여러분이 잡았다. 이 종목이 밀렸어도 이 뒤로도 또 움직였거든요. 고가가 2,110원이었습니다. 7분 만에 그냥 22.27%였는데 22.27%를 찍고 막 밀렸다 하더라도 자, 세게 밀리지 않았거든요. 이 종목은 다시 1,900원대까지도 또다시 자,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그러면 왜 올라갔는지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자, 왜 7분 만에 22.27%를 올렸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차트만 보여드리면 7분 만에 거래량이 없고 움직임이 덜이다가 자, 단번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 뒤로도 보이시죠? 여러분이 매도하려고만 들면 시초가에 매수하고 바로 폭등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얼마든지 매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종가에 자 1,605원이었죠. 요 종가는 금요일이에요. 여러분들 녹화는 저는 목요일 날 했습니다. 그러던 말던 여러분이 저 종가에 TV는 토요일 날 방송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1,720원에 매수를 했다 하면 하지만 금요일 날 이미 갖고 계셨던 분은 자, 요 방송을 보면서 토요일 날 어땠겠어요? 신풍재지 한번 월요일 날 방향 봐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우리 7분 만에 자 2,110원을 찍어서 22.27입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이 떨어졌다가 조금 밀렸다가 올라갔어도 1,900원대 적어도 뭐 그만큼 못 갔어도 우린 10% 이상의 수익을 충분히 내는 종목이었고 자 이렇게 예쁘게 차트가 움직이면서
하지만 차트로만 보고 들어간 종목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왜 상승을 했는지도 여러분도 보셔야 되겠죠. 미리 이 종목은 자 상승할 수 있는 자, 준비를 다 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요렇게요. 신풍재지. 금융비용 부담률이 0.76이에요. 자, 부담스럽지 않죠. 여기에 유보율이 458.11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이요. 그리고 부채가 5.03입니다. 근데 현금 보유가 훨씬 커요. 부채보다. 그리고 금융비용 부담률이 낮습니다. 막 급한 돈을 빌어 써야 될 정도로 재무가 출렁거리진 않지만 이 종목에서 봐야 될 건 보유 지분이 32.46입니다. 자, 누구누구 왜 5인이 32.46%에 작지 않아요. 1,000억이다 시총이 하면 거의 300억이 넘어가는 320억. 자, 이건 막강한 지분입니다. 의결권을 이 한 분이 다 의결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나머지 그분들은 의결권도 없이 자, 왜요? 배당도 관련이 될 수 있는 종목이에요. 배당도. 그러니 이 종목이 한 번씩 이슈가 있을 때, 이슈가 있던 없던 자, 근데 이슈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몰아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금 보유 비중도 크기 때문에 자, 빚을 또 엄청나게 내는 종목이 아닙니다. 또 배당 관련주다 이러면 이때마다 그럼 배당 관련주라서 한 번씩 뛰고 아니요. 자, 배당 때문이 아니죠. 이 종목은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을 때 자, 배당도 받는 시즌까지도 주가는 한 번씩 지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일단 재무 구조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최대 주주 지분이 일단 32.46입니다. 그러면 이제 배당 관련주가 될지 안 될지를 보셔야 될 때는 의결권이 이렇게 있을 때 자, 가장 중요한 게 보유 지분이에요. 보유 지분이 얼마나 있는지. 보유 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 보유 지분 안에서 자, 보유 지분 안에서 이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합니다. 이건 철저히 배당 관련이기 때문에 배당이 다가오는 구간에 지수를 한번 주가를 한번 세게 띄울 수도 있고 다 32.46의 배당을 자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니 얘가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현금 보유도 훨씬 크기 때문에 한 번씩 이슈에 맞물렸을 때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만약에 보유 지분이 큰데 그리고 자 5인 아니라 10인이던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을 한 분이 다 행사를 하는데 자 여기에 전부 다 힘을 모아주고 있는데 주가가 안 움직이거나 횡보를 할 경우에 바로 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샵 3772 치시고요. 구미형 치시거나 또는 QR코드 지금 보이시죠? TV 화면에 여기 보이시죠? 휴대폰을 딱 갖다 대면 자동으로 톡방에 들어오십니다. 하지만 자, 여러분이 참여 번호를 쳐야지 돼요. 1234 어렵지 않죠? 1234 샵 3772에 1234 최근 여러분이 이렇게 성풀 종목 보면서도 못 들어갔다 하더라도 오늘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샵 3772 그리고 구미형 쳐야지 성풀 꿀단지 이렇게 치시면 안 됩니다. ELW도 안 돼요. 구미형 치셔야지만 자동으로 톡방이 노란 톡방에 문자가 발송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바로 QR코드로 자신 있게 한번 휴대폰 셀카가 아닌 우리가 저기 자 풍경을 찍잖아요. 그거 좀 딱 갖다 대면 톡방으로 들어오지만 참여 코드 번호가 1234입니다. 1234를 치시면 들어오셔서 지분도 많고 의결권도 한 분이 여러 명의 지분을 혼자서 다 가지고 있는 강력한데 왜 주가가 안 움직여요? 이럴 때는 제가 이 회사의 재무구조뿐만이 아니라 발행한 채권이 있는지 이 회사가 어떤 금감원에 공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도움을 받으시고요. 요즘 지수가 밀려서 막 두근두근하지만 정말 좋은 종목을 차트만 보고 들어갔어도 이 종목이 만약에 좋은 애인데 차트가 무너졌다 해서 팔기보다는 그 전에 매도하면 기회는 없습니다. 다시 저가에 못 잡아요. 그때 이 회사가 어떤지 한 번씩 확인을 할 때 자 모르겠다 할 때 바로 자 노란 톡방에 성풀의 노란 톡방에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자 여기 여러분이 신풍재지에 대해서 보실 때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하실 때 또 다른 종목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LW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ELW 종목은 사실 지수 무관이에요. 최근에 ELW가 방향이 아주 좋아요. 그 이유는 그동안에 하락했을 때 푸시 수익이 낮죠. 하지만 20배를 우리는 못난 거예요. 20배가 더 날 수 있는 구간에 증권사들이 증권회사가 게을러서 아니면 벌벌벌 떠느라고 기업이 투자를 하면서 좀 넉넉히 쓰지 인심을 등록을 덜 해놨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누가 막나요? 안 막습니다. 대출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겁을 먹고 3개월 뒤에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8월 만기물이잖아요. 8월 11일이 만기일이에요. 그 뒤로는 이 상품이 없어지는데 9월, 10월 달은 또 밑으로 얼마나 걸어놨는지 몰라요. 진작에 막내보다 한 5개, 6개만 더 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풋 가격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제 지수가 반등을 한 번씩 할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요즘 최근에 지수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콜은 가격이 다 낮아졌어요. 흔히 조금만 저가 콜을 건드려도 지난주 20일 날 나온 것처럼 자고 나면 우연히 160%, 자고 나면 우연히 133%, 이런 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프리 축소가 안 돼요. 프리 축소가 뭘까요? 하죠? ELW는 오르는 쪽은 무한대, 빠지는 쪽은 100%죠. 근데 오르는 쪽이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날 살짝 밀렸는데 엄청나게 안 떨어져요. 왜냐면 가격이 워낙 낮기 때문에 더 안 낮춰요. 왜냐면 올라갈 때 낮았다가 폭등을 해야 돼서 회수를 못 할까 봐요. 원래 지수가 하락할 때는요. 콜을 공급을 해요. 그럼 100원짜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 막 50원이 됐겠죠. 근데 다시 올라갈 때는 이 50원짜리를 더 세게 올려야지만 LP도 공급한 거에서 회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수가 올라갈 땐 풋을 공급하는데 풋 가격이 높아요. 그런데 풋은 높은 가격에 콜을 더 많이 올려야지만 풋 300원에 풀었는데 콜은 비등비등한 콜이 어떻게 했어요? 50원이에요. 이러면 막 몇 배로 올려야 돼서 힘이 붙이기 때문에 ELW는 아예 콜이 빠질 때도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강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수가 폭락하면 풋 수익, 지수가 상승하면 콜 수익인데 지금 변동성 확대 구간 속에서 아주 ELW 이달에 큰 등락이 있었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충분히 원금 회수하고 플러스 알파가 100%, 150%이신 분들도 많을 수밖에 없는 장이라 다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럴 때 또 콜만 바라다가는 우리는 또 콜맨이 됩니다. 적절하게 여러분이 콜만 있으면요. 그 콜 수익 못 내요. 적절하게 가져가질 못합니다. 풋이 일부 있기 때문에 풋이 3이 있고 예를 들면 풋이 3이 있고 콜이 3이 있었을 때 우리는 지수가 오르는 날, 지수가 오르는 건 그냥 오르는 게 아니죠. 환율과 채권으로 보는 거죠. 그때 더더욱 콜을 2배에서 3배까지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분명히 이 풋을 감싸는데요. 예를 들면 이 풋이 없으면 여러분 콜 2배, 3배 못 들어갑니다. 조금 수익 났을 때 팔아버려야지 돼요. 그리고 왠지 떨어질 것 같아서 풋 잡게 되고 이렇게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ELW를 여러분이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양쪽을 갖고 있다가 움직이는 쪽. 그냥 움직이는 건 아니고 그날 채권 발행이 있는데 환율이 평가 절상이 환율을 방어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 콜을 들어가기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이 가장 적절한 콜이 움직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안전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소량으로 작은 금액으로 ELW 수익을 좀 크게 낼 수 있는 구간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7월 25일이에요. 코스피 지수가 불과 0.55%. 그래도 올랐으니까 하락만 하다가 최근에 아주 긍정적으로 움직이잖아요. 0.55%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지수가 저점이 2385역 시작할 때 오전에 초반에 그날의 저점이 아니라 그리고 올라갔을 때 요렇게 그러니까 요게 시작해서 고점까지 그날 더 올라갔어도 한 타임이 이렇게 움직였다고요. 2385에서 2405까지 이 상승분이 0.5예요. 후반에 더 지수가 보이시면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지만 얘는 빼고 물론 이때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겠죠. 하지만 첫 방에 터진 게 바로 요거예요. 시작과 동시에 18분 만에 양매수를 해서 정말 콜3 풋3 갖고 있었어도 이 3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이 코스피 200 지수 대비
자, ELW는 150배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0.55% 올랐는데 ELW는 150배가 상승을 해버렸어요. 지수 대비.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수 대비 4배에서 많게는 4, 50배인데 이제는 150배. 왜냐면요. 풋 가격은 높고 콜 가격은 낮으니까 낮은 거에서부터 출발하니까 이렇게 높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를 딱 보시면 이거예요. 주식 단타로는 어디 감히 ELW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주식 단타를 치는데 여러분이 차트만 보고 재무구조 안 보고 들어갔을 때 손절해버리죠. ELW는 손절 안 합니다. 그 구간에 자 매도를 했다. 방향이 바뀐다. 우린 적어도 좀 시간이 늦어도 마이너스 폭을 감쌀 수는 있어요. 자, 풋을 딱 잡는 거죠. 콜 단타를 쳤을 때 물렸다 그러면 자, 요렇게요. 여기 이 연두색 점점점점 점선이 뭐냐면요. 바로 저점이 35원이었는데 고점이 65원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렇게 10원짜리 들어가냐고요. 삼성전자 콜도 엄청 쌉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런 저가가 잘 들어먹혀요. 왜냐하면 모든 게 한동안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콜 가격이 다 낮아졌어요. 이러니 낮은 콜이 올라갈 때 제 위치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8월 11일이 만기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ELW 중에서 이 콜을 팔아야 될지 아니면 이 풋을 좀 더 사야 될지 이 비중에 깔 때 물론 제가 콜을 팔아라. 지금 그러면 내일 당장 전 타임머신 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비중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는 노란 톡방에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또 ELW 기초도 동영상도 올려드린대요. 자료를 많이 올려드리고 장중에 채권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 채권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는요. 이미 발행 시장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고자 하면 샵 3772에 구미영 치시고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시거나 아니면 밑에 하단에 QR코드로 자 풍경 사진을 찍는다 하고 QR코드를 딱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지만 참여 코드는 1234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안 되네요. 안 되네가 아니라 1234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ELW도 풋 가격이 너무 높아서 우리 고생 많이 했죠? 참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 그동안에 ELW 풋이 너무 높아서 정말 속상하셨다는 걸 충분히 느껴요. 저희도 속상했거든요. 그래서 잘 참아내신 분들께 정말 2글자로 자 다독 이렇게 한 번 더 하면 4글자로 다독 잘 견디셨습니다. 자 이런 구간인데요. 지금 18분 만에 81.86%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수 대비 0.55에서 얘가 150배 등락이에요. 근데 이렇다고 그러면 자 그냥 애들 말로 아싸 막 넣어 이게 아니죠. 그만큼 ELW는 작은 금액으로 투자해도 우리가 150배의 등락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자, 지수 대비요. 물론 이때 81.86% 지수 0.5 올렸다고 막 종목들 중에 코스피 200 종목 안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막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ELW는 지수 대비로는 지수가 그러면 4%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나올지. 그래서 ELW는요. 잔악계나 원금 회수를 해놓고 작은 수익에도 만족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어떤 분이 수익이 50%인데 누구는 200%네. 이거에 하나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승패는 아니겠죠. 우리가 사람하고 경쟁하는 건 너무 속상해요. 사람이 아닌 내 자신과의 경쟁에서 좀 수익이 적더라도 기다리다가 정말 세게 나왔을 때 더 많은 수익이 아니요. 수익이 누구 1000% 났고 누구 500% 났어도 그 수익을 지키는 거예요. 자, 수익이 500%, 600%, 1000%, 2000%도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 뒤에 지키는 거예요. 물량을 확 줄여서 투자금을 빼내야 됩니다. 이게 ELW. 그래서 ELW의 특징은 잔악계나 원금 회수요. 원금 회수한 다음에 수익은 자고 나서 우연이요. 보셨지만 자고 나서 우연히 나온 거예요. 이때 시작과 동시에 막 팔아버리겠습니까? 이미 시작하면서도 ELW는 자 보시면 이렇게 움직임이 이미 시작하면서도 아주 저가에서부터 시작해서도 이렇게 35원이 그 전날 더 낮았겠죠. 이렇게 튀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팔 기회를. 자, 하지만 이날은 특히 5일, 6일, 7일, 8일 다 25일이랑 28일도 이벤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를 갖고 있을 때 버텨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또 저가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날. 그래서 이렇게 빠졌다가도 저가에서 콜을 들어갈 수 있는 이건 바로 채권이요. 여러분 주식시장이 왜 채권이랑요?
그럼 우리가 코스피 200 지수가 채권이랑 상관없고 환율이랑 상관없으면 왜 빠지겠습니까? 어떤 소문이요? 그 어떤 소문이 바로 금융자산이잖아요. 금융에 의해서 이 금융이 바로 환율 시장이 제일 크고 환율, 그 다음에 채권, 그 다음에 원자재, 그 다음에 부동산, 그 다음에 저기에 이제 주식이 있겠죠. 우리가 원자재, 석유 파동 이게 다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는 게 전 세계적으로 잘하는 짓이죠. 당연히 끝내야 되고 그 다음에 리먼 사태 부동산이에요. 이 두 개의 움직임에 의해서 환율과 채권을 풀어서 하지만 전부 다 가장 큰 건 바로 이 환율 시장이 가장 큰 자금 시장입니다. 원래는 이 환율 속에 채권이 들어있어야지 돼요. 환율 속에.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채권을 많이 풀어서 환율보다 더 벗어났는데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이걸 좀 금리를 올려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금리 올려서 러시아가 전쟁 때문에 경기가 나빠질까 봐 주춤한 사이에 얘가 더 부풀어서 늘어나 버렸어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 이 둘러싸는 거예요. 채권이. 이 구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금리를 올림으로 인해서 점차 이 안으로 채권의 이 넘어가는 삼각형 원을 넘어가는 구간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긍정적으로 그래도 훈풍이 분다라고 말을 하고 바닥을 다지는구나라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200의 등락 대비 150%, 82.86. 여러분 주식은 그날 상한가 30%예요. 그 다음 날 또 30%. 하지만 우리는 이건 주식 단타가 감히 따라올 수가 없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생이랑 깡통을 차잖아요. 수익 났을 때 팔면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했지요. 이 주식 단타는 매도 안 하면 같이 주식이 아니라면 같이 주가 아니라면 매도 안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하지만 ELW는 반대편 해지를 잡아서 적어도 방향이 확 바뀌어도 그 마이너스가 계속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마이너스에 대한 마이너스 폭을 줄여갈 수는 있다고요. 단지 큰 등락 이후에는 못 줄입니다. 그게 ELW의 위험이니까 중요한 거는 수익 나고 나서 물량을 줄이는 거예요. 오른 만큼 콜이 40% 올랐고 풋이 30% 빠졌다. 10%는 매도해야죠. 콜이 200% 오르고 풋이 마이너스 70%예요. 그러면 다 팔고 풋 가격이 70%라서 100만 원이 30만 원 됐다. 그러면 콜도 평가 금액으로 30만 원만 낮추는 게 제일 더 올라가면요. 그 30을 저가 투자하는 거죠. 500원짜리가 아니라 차라리 그럴 때는 50원이요. 방향이 바뀌면 어차피 500원짜리 100만 원 들어간 거나 50원짜리 30만 원 들어간 거나 똑같아요. 손실 보기는. 그럴 바에는 물량을 줄여서. 하지만 상승할 때는 500원짜리 100만 원보다 50원짜리 30만 원이 더 세게 갑니다. 지속적인 상승이냐 지속적인 같은 방향에서는. 근데 지금은 살짝 콜이 갔다 지수가 살짝 밀려서 올라갈 때 그 콜이 회복력이 올랐다 떨어졌다 오를 때요.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어도 올랐을 때 이 가격을 회복을 해버리니 어떻게 되겠어요? 방법은 하나죠. 그냥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풋을 잡아놓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게 최근에 ELW가 아주 긍정적으로 예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 때 풋을 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바로 샵 3772의 구미형 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아니면 QR코드를 딱 휴대폰을 갖다 대서 노란 톡방으로 오시면서 1234 참여 코드를 치시면 여러분 비중 중에 두려운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제가 그 다음날 타임머신을 안 타기 때문에 맞출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최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손실을 완전히 회복은 못합니다.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이미 마이너스 폭이 커졌거나 하지만 얘를 바로 풋을 지금 상황에서는 잡아야 될지 조금 기다렸다가 그 콜이 올라갈지는 채권을 보고 환율을 보고 그래도 판단을 할 수 있는 채권과 환율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파생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 돼서 요거는 노란 톡방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바로 요거예요. 종목 매수로는 이룰 수 없는 수익률이요. 주식 단타 상한가가 30%. 그러니 더욱더 큰 자금을 원하죠. 상한가. 근데 ELW는 1박 2일에
자고 났더니 85.71%예요. 자, 보시죠. 자고 났더니 그냥 하룻밤만 뚝 자고 났더니 85.71입니다. 이건 지난번에 20일 날 나왔을 때 기억하실 거예요. 20일 날 133%, 160% 이런 콜이 있었다. 근데 이건 28일이에요. 20일 날 대비 주가를 보시면 이게 자, 우리가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 콜들이 움직임이 86이에요. 86이 130원입니다. 기억하시나요? 86콜이 저희가 65원에 사서 그 다음날 시초가가 12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점이 140원이라 어떻게 해요? 133.33%가 올랐어요. 지난 화면 방송을 여러분이 보시면 86콜을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자 28일, 8일이 지났고 거래일로 며칠 지났는데 등락이 좀 하락한 날도 있었지만 굳건히 130원을 그때 팔지 않고 풋을 잡았어도 풋이 일정 물량 올라서 풋을 물량을 좀 줄일 수 있고 다시 걔가 제자리에 가서 수익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대기 140% 샀어도 손실폭은 풋으로 떼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ELW가 가장 좋은 시기요. 급등락의 10배 수익보다 자 이렇게 안전하게 지내다가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죠. 원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자 조금씩 원금 대비 50%, 100%, 150%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ELW의 진짜 수익은 10배, 5배 이때 물량을 줄이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의 수익이 크다를 생각하기보다는 소소하게 수익을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이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이 자, 해 나가시면서 좀 철저히 체크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ELW 승산이 있습니다. 자, 위험성만 보지 마시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들어가겠는데요. 바로 요 주식 단타 수익률과 차원이 다르다는데 이때도요. 코스피 지수가 시초가가 0.91이었습니다. 최근에 계속 이래요. 자고 나니 우연이에요. 86콜이 이때는 또 82.86%요. 또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수 대비 94%가 이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또 86콜이 자 130원에 간 것처럼 처음에 지수가 움직였을 때 자 0.5올 때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랑 이번에도 자 보이시죠? 지수 이때는 0.91 움직였을 때 또 이렇게 94배가 0.91 지수 중에 코스피 200 지수 움직인 거 한번 코스피 지수 이때 0.91 대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94배의 ELW. 그럼 우리는 엄청난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엄청난 금액으로 난 5천만 원 갖고 할 거야. 그러면 여유 있는 5억이 있으셔야지 돼요. 정말. 자, 12개월 한 달 마이너스 20-30%도 우리는 회수할 수 있다. 그 정도 마이너스가 나도 다. 근데 5천만 원이 전 재산인데 지금 ELW 계좌에 5천만 원을 다 놓고 안 됩니다. 한 달 살이를 해선 ELW는 안 돼요. 12개월 달 동안에 정말 수익이 지난달에 만약에 여러분이 마이너스 한 40-50% 나서 자 이번 달에 그 대신 마이너스 40-50%가 그만큼 깎이는 건데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0만 원이 500이 됐어요. 그러면 500이 1,000만 원이 되려면 자 그때는 2배 힘들어져요. 그럼 우리가 여윳돈이 있다 그럼 다시 1,000을 맞출 수는 있지만 이런 매매를 자꾸 하시면 안 돼요. 계속 최대한 원금을 지켜내야지 다음 달에 이달에 뻥튀기로 우리가 200%, 300% 못 벌었어도 50% 1,000만 원 갖고 500만 원 벌었어도 좀 큽니다. 이건 300만 원 갖고 150만 원 벌었어도 여러분이 차츰차츰 자금을 늘려가셔야 되는데 이 자금은 차츰차츰 당월물이 진행되는 동안에 늘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지난달에 여러분이 매매를 했다. 지난달까지는 기본 물량이 50대 50에 많이 들어가면 70 정도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번 달은 바로 풋 가격이 낮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콜이 하루에 들어가는 단타도 130에서 150도 더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제 당월물 충분히 수익을 내고 갖고 있는 물량이 보통 콜 30이고 자 저가 콜을 그 대신 들어가놨죠. 풋이 한 40, 50 정도 있습니다. 왜냐면 풋 가격이 더 높으니까요. 콜 가격 대비 4-5배가 돼가니까 자 5배 이상 되니까 자 풋이 조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지를 걸어야 되니까 해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야 되는데 자 일단은 왜냐면 이렇게 하다가 움직이는 쪽에 조금이라도 더 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안전적인 구간인데 이때 자금을 늘리시면 안 되고 이제
충분히 소화를 하고 차월이 시장에 나올 때 그때 자금을 늘리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ELW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번 달에는 그냥 일당 2만 원인데 일당 갑자기 5만 원을 이제 넣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 달 차월물이 진행될 때 그때 자금을 반드시 늘리십시오. 그래서 ELW 자금을 늘리는 시기가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자, 하지만 이번에는 자금을 늘리신다는 분들 늘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자, 채권 발행이 나오는 구간 동안에 미국도 금리를 올리고 우리도 금리를 이미 올리는 구간이었어요. 그러니 다시 금리가 올릴 때 채권 발행이 나올 때 채권이 많아지면 금리가 올라가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채권이 많아지면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자, 경기가 안 좋다고 채권이 아니에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때 차라리 지금은 우리도 빅스텝으로 금리를 올리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철저히 환율을 방어해야 돼서 오히려 풋 대비 자 채권 발행이 있는 날 채권을 매도하고 다시 저가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때 그거를 몇 배 더, 두세 배까지 매수라는 거기 때문에 물량 자체, 자금 자체를 1당 2만 원이신 분은 1당 5만 원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그냥 늘립니다라고 자 비중을 차라리 더 실어서 수익대로 팔아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거에서 비중을 늘려야 되는 시기가 헷갈리다. 언제쯤 수량을 늘려야 될까 할 때 그 도움도 바로 노란 톡방이요. 그래서 샵 3772에 구미영 치시거나 지금 풍경처럼 풍경을 찍는다 생각하시고요. 바로 화면에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십니다. 장중에 그리고 1234 참여 코드를 치세요. 장중에 제가 뭐를 해드리냐면 오늘 채권 발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수가 아침에 올라가도 빠질 수가 있는데 그때 워낙 방어가 되는지 보셔야지 돼요. 환율이 방어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채권 지수가 자 마이너스 들어가는데 환율이 방어가 된다 할 때 우리는 콜을 자 거침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가 다가갈 때는 물량을 줄여서 거침없이가 아니라 등락이 만기 때 더 많이 만기 주간에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차월도 안 돼요. 다 팔아버리고 다음 달 월물 9월 만기물도 팔고 조금만 갖고 있던지 아니면 물량이 없어야지 돼요. 그 뒤로 폭등을 했다. 그거는 우연이에요. 자, 우연히. 그래서 차월을 일부를 갖고 있지만 등락이 세버린다 그러면 차월도 물량을 내놔야 됩니다. 자, 우연히 수익이 나는 거지 우리가 타임머신을 탈 수 없잖아요. 이거 파생인데요. 주식은 우연이 아니죠. 주식은 가치평가. 하지만 우리보다 힘 있는 무기명자. 또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삼성전자도 회사채가 있어야지 상장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회사채 추가 발행 채권들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해나가시면서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데 항상 ELW는 수익 났을 때 물량을 줄인다. 이 생각 꼭 기억하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바로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자고 나니까 1.2% 상승했어요. 바로 오늘이요. 7월 28일 녹화하는 날 삼성전자가 자고 나니까 우연히 1.29% 지수 올라서 시작했잖아요. 자, 시작과 동시에 여기 고가가 1.29 이렇게까지 오늘 고점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자고 나서가 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환매수 날이요. 28조 5천억 원의 채권을 사들여줘요. 그러면 채권 사들이면 자 금리가 빠지겠네요. 아니죠. 채권을 저가에 사서 2% 정도를 수익을 그냥 주는 날이에요. 우리 시장에서 떠나지 마 하는 날인데 그럼 무슨 돈으로 계속 사겠습니까? 매도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면 오늘 시장은 자 환매수를 그대로 환매도를 채권을 다 팔아버리니까 어떻게 됐죠? 자 팔아버리니까 금리가 후반에는 조금 오르기 시작해서 채권 지수가 KTB 지수라 그러거든요. 플러스였다가 보합으로 갔다 마이너스 뭐 이랬습니다. 근데 워낙 강세라서 자 우리는 현금은 있는 상태예요. 우리 시장에서 팔고 나간 거 물론 지수는 밀렸죠. 채권 매도해서 그 종목이 주식으로 들어온 건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1.29% 삼성전자가 상승했을 때 ELW 86은 66배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85콜이 85.71까지 상승했습니다. 저가 콜 충분히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동안에 풋으로 갔기 때문에 콜들이 풋이 가격이 높아진 거에 반해서 콜은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엄청 저가 콜이 막 로또다. 이런 노름이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고 나면 우연히 나오는 거예요. 합성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오늘 28일 전날까지 매도하지 못했던 87
콜 같은 애들이 전부 다, 그리고 88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올라가서 매도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한 80 정도 콜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다시 다 들어간다고요? 아니요. 싹 매도하고 저가 정도를 30을 갖고 이제 만기까지 버텨봐야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이 저가가 튀면 수익인 거고요. 반대로 간다 그러면 푸시지만 프리 축소 구간까지는 아직은 큰 등락이 안 나왔는데도 ELW 콜이 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콜맨이 돼서도 안 되고 풋맨이 돼서도 안 되지만 콜이 오르면 성풀도 빨리 오를 수 있는 주변 환경이,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사실 콜맨이 더 되고 싶지만 그거는 자 그래서는 안 되죠. 중립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지만 자 콜이 아주 눈에 띄게 예쁘게 정말 거침없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생각해보면 8월 11일이요.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자, 이 방송을 볼 때 토요일이니까 그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금을 막 쏟아부어서는 안 돼요. 물량 좀 줄이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이 물량을 줄여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자 이렇게 1.229 차고 나면서 우연히 상승이지만 오늘은 누가 뭐라 그래도 환매수가 있는 날이에요. 자, 환매수가 있는 날 지수가 오르면 어떡한다 그랬죠? 오를 때 콜을 팔고 저가에 풋을 사야지 되는 날이에요. 근데 이번에 콜을 매도하고 나서 저가에 환매수가 좀 채권 지수가 줄어들어서 콜을 샀는데 자 다시 지수가 좀 밀렸어요. 그래서 콜 가격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평단을 낮추지 않는 구간이에요. 물량을 기껏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 구간이 아니라 30이라는 콜을 그대로 유지. 그 전에 하루에 단타가 막 130도 더 들어가고 200이 넘어가고 어느 때는 250까지 콜이 갔지만 지금은 만기가 자 오늘 토요일 날 여러분이 녹화 방송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 한 주 일주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시간 여유가 있어도 자금을 막 늘리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최소로 자금을 잡으셔야지 돼요. 그 대신 저가를 공략하는 거죠. 튀면 정말 저가가 튀는 거고 아니면 자 프리 축소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손실을 줄여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안전하게 저가를 작은 금액으로 500원짜리 자 500원짜리 100만 원 갖고 있느니 50원짜리 자 10만 원 갖고 있는 게 진짜 움직이면 방향이 더 세게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워낙 콜 가격이 낮아져서. 그래서 지금은 이 50원짜리가 노름이 아니라고요. 적정선에서 엄청난 기대치의 콜이 아니라 콜 가격 자체가 다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떨어져서 풋을 시장에 공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 지수가 떨어져서 콜을 공급을 했잖아요. 그럼 콜 가격이 작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짠. 풋으로 회수를 하려면 더 많은 풋 상승도 나와야 되는데 풋이 워낙 금액이 세긴 세요. 근데 지금부터는 자, 아직 만기는 남아있지만 차월이 시장에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당월도 엄청 세게 공급은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량을 줄여서 저가를 바로 그야말로 큰 수익 이후엔 줄여서 저가를 자, 그 이유도 또 우리가 여기에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자, 상승은 뭐라 그랬죠? 수익은 무한대 하락은 자 100%예요. 마이너스 5원까지지만 그 5원 안 팔리면 우리 거 아닙니다. 그러니 수익이 큰 다음에 방향이 싹 바뀌면 얘가 더 많이 떨어졌겠죠. 오르는 거. 하지만 얘는 어떻게 해요? 많이 올라가니고 이미 이쪽으로 회수 다 됐으면 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저가를 물량을 줄여서 물량을 안 줄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바로 어떤 주식 단타도 따라올 수 없다. 잘 보시면 삼성전자가 1.29% 상승했어요. 우리가 1,000만 원 삼성전자 매수 시에 이날 12만 9천 원의 수익이 있을 거예요. 그날 전날 종가로 만약에 삼성전자를 매수했다. 하지만 ELW 같은 경우에 86콜 안정적이라 그랬죠. 저 86콜이 지난주에 20일 날 자 23일 여러분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이날 23일 방송에 뭐라고 나왔냐면 자 133% 올랐다고요. 근데 저 86콜이 또다시 오늘 참 이때 140원이었으면 130원이요. 밀렸다가 움직였는데 100만 원 매수에서도 85만 7천 원이요. 자
10%밖에 자금이 안 들어갔지만 하나는 12만 9천 원, 하나는 85만 7,100원이 수익이에요. 이게 ELW예요. 물론 여러분 ELW 삼성전자는 그렇죠. 그게 단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없어지지 않아요. ELW는 어떻게 해요? 만기 날까지 팔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10%만 들어가는 거예요. 주식 대비 한 5%만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전체 주식 대비 ELW는 만약에 정말 자 여러분이 1,000만 원 잡았다 그러면 857만 1,000원입니다. 이게 ELW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ELW를 매매하실 때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건 바로 견딜 수 있을 만큼 견디면 수익이 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물량을 들어가서 1,000만 원에서 10% 깎이면 자 20% 깎이면 200만 원 손실이에요. 근데 10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깎이는 건 우리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을 꼭 여러분이 지키셔야 됩니다. 주식 대비 10%에서 5% 정도만 매수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자, 큰 수익 날 때 미리 매도를 했다가 수익이 막 클 때 고점에서 잡아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ELW는 파생입니다. 하지만 옵션이나 선물보다는 더 안전하게 매매하실 수 있고 여러분이 양매수만 한다면 양매수 수익 났으면 물량을 줄여가셔야 돼요. 얼마든지 수익을 자 수익 이후에 물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보다 더 많이가 아니라 원금 회수했을 때는 이제 나머지 수익금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게 바로 ELW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857만 1,000원을 계속 염두에 두지 마시고요. 우리는 85만 7천원으로도 ELW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여러분이 자 질문이 들어가야지 돼요. 왜냐고요? 골만 갖고 있을 수 없잖아요. 반대편에 30% 정도의 이날 하락을 했습니다. 풋이 있을 경우에 우리 30% 빼야지 돼요. 여기서 30% 과감히 30만 원 빼서 50만 원 정도 수익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원웨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때도 여러분이 비중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도 바로 샵 3772에 구미형 치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QR코드에 딱 갖다 대시면 참여 코드 1234 치시면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십니다. 자, 노란 톡방에서 자,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하루의 과정도 자, 문자 과정도 딱 공개를 해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ELW가 어떻게 보면 파생이라 막 누구도 파생을 해라 하고 권할 수는 없지만 파생을 안전하게 여러분이 수익으로 우리가 이 계좌를 완전히 빼버리기 전까지는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게끔 자 바로 노란 톡방에서 그날 채권 발행 오늘 지수가 밀려도 지금 풋을 더 사는 게 아니라 매도를 해나가야 되고 오늘 지수가 올라도 그거를 당장 추가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매도를 했다가 저가를 공략을 해야 되는 날인 걸 채권마다 틀립니다. 자, 근데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환율이 평가 절하가 되고 그날 물가태가 나온다. 그럼 우리는 그거를 일단은 저가에 살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돼요. 원화를 막 방어하지 않는 한은 그때는 그거를 더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씩 노란 톡방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인데요. 자, 바로 ELW는 지수 무관이에요. 지수 무관이지만 종목 매수로는 이룰 수 없는 수익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수익률이 큰 만큼 리스크 관리는 바로 원금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저도 방송하기 위해서 운전하고 1시간이 훨씬 넘는 시간을 왕복 3시간을 투자해서 녹화를 하러 오게 됩니다. 그러면 집에서 딱 파자마 입고 그냥 방송을 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모두 다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 투자 중에 우리가 ELW 하면서는 바로 리스크 관리라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수익이 나도 더 갈 거야 라기보다는 여기서 끝맺음을 하고 물량을 줄이고 더 가도 이건 내 몫이 아니다. 잃을 구석이 하나라도 있으면 자금을 절대로 늘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목표는 원금이요. 백날 원금을 지키는데 뭔 그냥 자 잃을 것 같기 때문에요. 잃을 수 있는 왜냐하면 수익률이 이렇게 잃을 수 없는 종목 매수로는 낼 수 없는 엄청난 수익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박 수익은 가지고 있다가 우연히 나오는 거지 양매수에서요. 내일 갈 것이다. 콜이 갈 것이다. 풋이 갈 것이다 하는 순간 우리는 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매매는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ELW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도 이번 주간 동안에 정말 편한 ELW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뭐라 그래도 ELW. 자, 이제 월요일날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항상 하잖아요. 그럴 때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 그때도 리딩을 해드리는데요. 보통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고 채권이 어떻게 발행되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채권과 환율을 안 보고서는 지수 관련된 걸 선물을 보고 선물은 선행하지 않아요. 차익 거래를 유발해요. 높은 데 사서 낮은 데도 팔 수 있어요. 즉 10,000원에 사서 12,000원이 될 줄 알았더니 8,000원이 되면요. 더 세게 매도를 쳐서 5,000원에 청산 걸면 자 2,000원 손해였어도 3,000원의 수익을 내서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장에서 대응을 하려면 누구보다 먼저 더 자금 시장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도 자 여름에 더위 정말 조심하시고요. 한 달 지나면 또 금세 밤에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거예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